네, 코스피가 드디어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3,000피의 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그리고 통화량 증가와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3000, 이 30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한국 증시 전체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응축된 상징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1.48% 올라서 3021을 기록하면서 3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저는 이런 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순매도로 오늘도 차익 실현에 나섰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고점에 대한 경계 심리로 인버스 ETF죠. 소위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버스 ETF 그리고 레버리지 2배 인버스 상품에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막 4억 8천만 주 하루에 뭐 이렇게 사고 있고요. 순매수 금액은 약 하루에 막 3천억, 4천억 정도 수준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버스에 투자한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2021년에 코스피가 3,000선을 처음 돌파했을 때도 비슷했는데요. 당시에도 인버스 ETF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추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버스 투자 열풍이 추가 상승 신호로 해석이 될까요? 시장에서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하락에 베팅한다는 것은 오히려 아직 시장에 과열이 아닌 불신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역사적으로도 개인이 인버스에 몰릴 때마다 시장은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개인의 인버스 베팅이 오히려 상승 에너지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써갈수록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던 개인이 시장에 참가해서 더욱더 지수를 끌어올린다는 역설적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과열 국면이 아니라는 그런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과 기관, 거기에 개인까지 자금 유입이 된다면 올해 내에 3,100에서 3,400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은 사실 국내 정책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특히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3,000 돌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체력이 사실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7에서 한 1.6% 정도로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결국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그리고 고금리 압박 등 구조적인 한계도 사실 여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어떤 그런 추진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코스피 상승은 유동성 랠리가 큰 몫을 차지한다라는 점이죠. 기업 실적보다는 유동성 확대가 지수 상승의 주된 동력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M2가 결국에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하는데요. 주택가격 상승률, M2와 아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M2 증가율이 올라가면서 주택시장도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코스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M2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시가총액, 코스피의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통화량이 폭등하는 초입 구간이다.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통화량이 이렇게 정체하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통화량 증가세가 늘어나면서 시스템적인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이 이 불을 지키고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코스피 3,000 돌파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중에 풀린 돈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화량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 트렌드이자 바꿀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과 유럽도
최근 한 2년 동안 통화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모두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 결과인데요. 이제 미국과 유럽, 전 세계에서 풀린 이런 돈은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흘러들어가서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여러분의 부를 지키고 나아가서 부를 증식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이러한 흐름에 동참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커다란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코스피로 돌아와 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당분간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AI 관련주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에 주목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요. 그 후에는 소외되었던 주식들이 뒤따라 상승할 가능성도 크겠죠. 그리고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하드 에셋, 부동산이나 금,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희소 가치가 있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되는 자산에 현금을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 유동성 증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만큼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코스피 3천 돌파를 어떻게 보셨나요? 각자 통화량 증가와 유동성 시대에 자산을 크게 늘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